자, 글의 갈래가 약간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전이라고 하는 갈래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열전은 역사적인 기록을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살짝 열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습활동에서 교과서 페이지로는 16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2번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열전은 후대의 권계가 될 만한 인물의 행적을 살아온 어떤 흔적을 서술한 전기 형태의 글이다. 우리 전기문 알죠? 뭐 이순신 훌륭한 사람들 이제 전기문 그런 생애를 기록한 글인데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열전은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고려 인종 임금의 명을 받아서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의 열전 역시 이에 충실해서 효자의 이야기, 효자였던 인물, 또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훌륭한 신하, 충신의 육아적인 덕목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 목적이 있었다. 유교적인 가치로 비추어 봤을 때 모범이 될 만하다. 주로 이러한 인물들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이 열전의 주인공으로 삼았답니다. 육아적인 덕목을 부각하고 유교적인 통치 이념 이것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글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갈래다.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는 의도로 인물을 선정했다. 열전의 주인공을 어떤 누구로 할 것이냐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유교적인 덕목을 부각하고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강조하려고 할 때 적합한 인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교적인 가치관과 잘 부합하는 인물로 열전의 그 주인공을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통치 이념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열전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인물은 설총입니다. 설총이 어떤 이유로 이런 유교적인 통치 이념에 잘 부합하는 인물이었을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설총이라고 하는 이 지문은 열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열전은 처음에는 가계, 행적 이런 것들이 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는 끝에는 후대에 전해지는 관련 이야기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됩니다. 열전 설총이 창작해서 신문대왕에게 들려준 이야기 우화 화왕계라고 하는 우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우화가 뭐냐면 우화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해서 동물, 식물 또는 사물 등장시키는데 얘가 사람처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요. 의인화된 동물, 식물, 사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의인화된 동물, 식물, 사물을 통해 인간에 대한 비판, 풍자의 의도가 담긴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요소, 의인화 그리고 비판, 풍자 이러한 요소가 담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해서 잠깐만. 자, 해서 우화의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화환계 우화까지 같이 실려 있다. 설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총이 지은 이야기, 창작 우화라고 할 수 있는 화환계가 함께 결합되어 실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기록과 설총에 대한 전기문 내용과 사실적인 기록과 플러스 설총이 창작한 우화가 화환계가 같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특성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 화환계는 꽃들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 꽃들의 왕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꽃의 특성에 빗대어 표현한 거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왕은 한나라의 임금 신문대왕에 빗대어지는 식물입니다. 신문대왕. 제왕이 지녀야 할 바른 자세를 일깨워주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환계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독서 문화가 어땠는지, 글쓰기 문화, 유학자들의 독서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글쓰기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고,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가전체 문화, 의인화된 사물이 등장하는 가전체 문학에도 영향을 주고 의인화 소설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 꽃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등장해서 말도 하고 인간과 비슷한 그런 요소로 표현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런 의인법이 나타나는 이야기 형태에 영향을 준 그런 글이다, 우화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자, 배경 지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삼국사기가 뭘까?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책이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 안에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오늘날의 전기문에 해당하는 열전이라고 하는 형태의 글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설총이라는 인물은 원효의 아들인데 신라시대의 학자다. 요렇게 좀 필요한 요소들, 삼국사기가 뭐지? 열전이 뭐지? 설총 인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설총에 대한 열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설총을 열전의 주인공으로 선정을 했을지 좀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기에서도 유교적인 가치, 유교적인 통치 이념, 국가의 안정을 위해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이 될 때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는데, 근데 이 설총이 그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유교적인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에 부합하는 인물일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설총의 자는 진짜 이름은 설총이지만 이것 외에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이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애칭이 총지이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앞부분에. 처음에는 이제 그 가족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됩니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할머니가 누구인지, 또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동민아 그치?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줘요. 설총의 자는 총지인데 할아버지 담날나마래요. 오유, 이름이 담날나마 할아버지, 설총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원효다. 그래서 약간 족보가 이렇게 되네요. 할아버지, 아버지, 설총까지 다 소개해주네. 아버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 이렇게 되네. 할아버지 담날 남아, 담날 남아, 아버지 원효, 그리고 주인공 설총이다. 그런데 이 원효를 좀 더 살펴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주인공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자, 이 원효는 처음에 승려가 되어서 불경의 여러 지식에 엄청 해박했대요. 학식이 아주 많았다. 공부를 많이 했지만 잊고 환속, 속세로 다시 되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속인이 되었다. 스님이 됐다가 다시 일반 이제 세속의 사람이 되었대요. 스스로 소선거사라고 칭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효의 정보가 스님이 됐다가 승려가 되어서 불교 지식에 아주 그 학식이 많았다가 다시 승려에서 속세의 사람으로 돌아왔구나. 불교 지식에 해박했다.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이 주인공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 원효의 아들이다. 설총이 이렇게. 설총의 성격은요, 본성이 되게 총명했대. 아, 똑똑했구나. 총명했고 예민해서 좀 민감하고 되게 좀 꼼꼼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총명하고 예민해서 나면서부터 도수를 알았대. 아, 나면서부터 능력이 좀 여러 가지로 똑똑하고 도술도 알고 막 이랬어. 설총이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구나. 능력이 있었다. 방언으로 구경을 읽어서 후학들을 가르쳤으니 이제 경전이 예를 들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좀 번역을 해가지고 쉬운 말로 풀어서 제자들을 양성했대요. 이제 그 교육도 했네요. 그래서 설총의 재능이 우리말로 유교 경전인 구경을 해독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친 학자였다. 그리고 스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죠? 스승으로 모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문의 경지가 높았다. 후학을 양성하고 그를 종주로 받들고 있었다. 주인으로, 스승으로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스승으로 모시다. 모시다. 존경하다. 그래서 설총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었구나. 능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글을 되게 잘 지었지만 세상에는 전해지는 것이 없대요. 지금 설총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사실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을 잘 썼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전해지는 것이 없고 다만 오늘날 남쪽 지방에 덜어 설총이 지었다라고 하는 비명이 남아있다. 이 비석 무덤 앞에 세워놓는 그런 비석의 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이 문자가 좀 이질어졌대, 망가졌대. 그리고 또 이제 이 비석이 그 석재로 되어 있는데 떨어져 나가서 망가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끝끝내 어떤 내용을 이 설총이 썼는지 문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걸 확인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총은 글을 잘 지었지만 완전하게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확인을 해볼 수 없고 좀 그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글쓴이의 그런 태도가 좀 느껴집니다.
여기까지는 설총과 관련된 가게 소개 그리고 전반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소개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왕계 이야기로 슬며시 좀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화왕계라고 하는 설총이 지은 창작 우화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신문왕이 어느 날 계절이 이제 한여름이었는데 더울 때 5월쯤 높고 밝은 방에서 설총과 함께 있다가 설총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설총을 돌아보더니 말하기를 오늘은 장마가 이제 끝나고 계속 여름날 비가 연이어 왔었는데 그 장마가 끝나고 장마가 개고 장마가 끝나고 그리고 향기로운 남풍이 그 날씨가 이제 좋아졌어. 되게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날씨가 좀 괜찮아졌어요. 서늘하니 다른 날보다는 이제 더위가 좀 가셨어. 서늘하니 비록 맛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괜찮지만 뭐 부족한 것 없이 다 괜찮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것 말고 좀 마음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신문왕이 했나 봐요. 약간 기분이 좀 우울했었나 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풀고 싶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좀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음악도 좋은 음악이 충분히 다 있어.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우아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좀 웃고 싶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이 울적한 마음 신문왕이 지금 기분이 조금 다운됐구나. 오늘 왠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구나.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은 못할 것이다. 뭐가 못할 것이다. 이런 맛 좋은 음식, 좋은 음악, 날씨 좋은 거, 약간은 서늘한 바람 이런 것들이 좋긴 하나 이것만으로 내가 다 채워지지가 않고 기분이 좀 좋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로 이 마음을 기분을 달래보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더 좋다. 이런 것들보다 음악, 음식, 시원한 바람, 날씨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문왕이. 그대는 여기서 지금 설총을 돌아보고 얘기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왕이 설총을 가리켜서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이다.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색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 들었을 터이니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을 테니 어디 한번 나를 위해 말해보지 않겠나 말해달라라는 걸 좀 부드럽게 설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총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상황이 설총이 신문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총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빗대어서 표현을 해요. 신문왕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인물들이 3사람 정도 등장하는데 그 각 3사람이 어떤 인물들과 대응되는지 매칭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먼저 누구누구 등장하는지 살펴보면은 여기에 화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할 거고요. 장미가 등장을 할 거야. 그리고 백두홍이라고 하는 그 꽃들이 등장을 합니다. 꽃들의 왕이고요. 가장 아름다웠대. 그리고 장미꽃이 등장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꽃이 등장하는데 이건 할미꽃이에요. 실제로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할미꽃이 등장을 했어. 다 사람처럼 옷도 입고 막 손도 있고 막 그래요. 그치? 자, 이렇게 할미꽃이 등장을 했는데 화왕에게 다들 잘 보이고 싶어해 많은 꽃들이 이런저런 꽃들이 다 아련을 왔대. 인사하고 친해지려고 막 다 다가왔어. 그래서 막 장미도 이 화왕이 들으면 기분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들려주면서 자기 이제 좀 챙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왔어. 그런데 이 백동 할미꽃은 장미처럼 막 화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 들려주지는 않았고요. 자기가 비록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화왕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직언을 하는 직설적으로 조언을 하는 그런 충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화왕은 마음으로 장미에게 조금 쏠려요. 되게 예쁘게 생겼고 또 이제 말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장미에게 좀 끌려가지고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물었거든요. 둘 중에 어느 한 인물만 신하로 두어야 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자 화왕이 되게 많이 고민해요. 마음은 이 장미를 선택을 하고 싶은 거야. 이성은 나라에 필요하고 내가 좋은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물이 백동 같은 인물이다. 할미꽃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알지만 마음이 여기에 끌려가지고 고민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사실 지금 설총은 이 신문대왕이 혹시 화왕의 모습은 아닐지 약간 이제 뾰족한 어떤 얘기하고 싶은 바를 숨겨놓은 그런 암시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총은 신문대왕이 혹시 이런 간신들의 현혹된 말에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경계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다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왕은 신문대왕 그리고 장미는 간신들을 상징하고 할미꽃은 충신이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 둘, 세 페이지인데 여기까지 어디까지 하지? 두 페이지 하고 좀 쉴까요? 셋 어디쯤에서 네, 일단 장미 나오는 부분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들은 것은 옛날에 화왕이 처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해서 설총이 신문왕에게 어떤 의미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를 향기로운 화왕이 이제 왔는데 그 화왕을 동산에다가 심어두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고 그랬더니 봄철이 되자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온갖 꽃을 뛰어넘어서 홀로 독보적으로 빼어났대. 누가 봐도 왕이야. 그래서 이제 요 홀로 빼어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 화왕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 꽃이지만 사람과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을 시켜서 의인화가 적용됐다. 모든 꽃들에. 그러자 이렇게 홀로 빼어난 화왕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자 가깝고 먼 데서 곱디곱고 아름다운 꽃의 정령들이 바삐 달려와서 화왕을 만나고 인사드리려고 알현하려고 너도나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아련하고자 하여 오로지 다른 이에게 혹시 자기가 뒤처지진 않을까 또 뭔가 이렇게 좀 빠지진 않을까 이렇게 모자라진 않을까 염려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이 화왕에게 아주 강하게 이제 좀 어필하려고 다들 찾아왔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새로운 왕 화왕의 관심과 또 특별히 이제 아껴주는 그런 대상이 되려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이때 호련히 어디선가 갑자기 붉은 얼굴, 아주 예쁜 얼굴이란 뜻입니다. 홍조를 띤 아주 붉으스름한 그 얼굴에 옷 같은 하얀 이에 예쁘다. 곱게 화장을 한 치장을 한 말쑥하게 차려입은 미인이 하나 간들간들 막 이렇게 꼬리 흔들듯이 막 되게 유혹하는 듯이 그렇게 이제 오더니 얌전한 자태로 근데 여기에서 간들간들 오더니 이런 표현이 구절이 이 설총은 장미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좋게 보지 않는구나 막 현혹시키려는 듯한 그런 몸짓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장미의 자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런 단어 선택에 좀 반영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이 장미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외양이 일단 화려합니다. 예쁘게 생겼어.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막 얼굴도 붉은 얼굴 예쁜 얼굴이야. 외양이 화려하고 좀 치장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을 할 건데 말솜씨도 굉장히 이제 좋아서 이 화왕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막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좀 그 마음을 뺏길 수 있다. 장미의 말에 슉 넘어가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장미에게 끌려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장미는 사실 이제 간악한 신하. 아주 예쁜 말들로 꼬드기는 현혹시키는 교원 영색 아주 좋은 말들로 간교한 말들로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첨하는 말로 개인의 이익을 사실 먼저 챙길 만한 그런 간신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 등장시킨 인물이 장미입니다. 얌전한 자태 모습으로 다가서더니 말하기를 저는 눈처럼 하얀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에 목욕을 하고 이 화왕님을 뵙기 위해 깨끗하게 이제 지내다가 온 맑은 바람을 쏘이면서 스스로 논일거니와 이름은 장미랍니다. 오유 굉장히 뭔가 그 자신에 대한 소개가 길었는데요. 저 되게 예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한다. 말을 아주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고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상대를 좀 속이는 그런 인물이다. 교원 영색하는 아주 좋은 말들로 화려한 말들로 현혹시키는 그런 성격의 간신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왕님의 밝은 덕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금방 또 좋아지겠지. 화왕에게 지금 아첨하는 말 하고 있다. 우리 덕망이 높으신 임금님 막 이러면서 들었는지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커튼 가려놓고 향기로운 그 커튼 속에서 대왕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막 이랬어. 권력을 가진 자 이 화왕 곁에서 장미는 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야. 권력자 곁에 있으면 그 권력의 이익을 좀 더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까이 지금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모시고 싶은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예쁘게 했다. 장미가 등장했습니다. 간악한 신하 간신인데 아첨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자기를 예뻐해달라고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임금을 현혹하는 말들을 했다. 일단 겉모습으로 약간 화려하게 상대방의 눈을 막 이렇게 일단
눈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번지르르한 말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접근하는 그런 인물로 장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미였다. 간신. 그리고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백두홍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